나의 과거 천사 남편의 만행. 말만 들어도 웃기죠? 제 남편이 그랬습니다. 남들은 다 천사라고 칭찬했죠. 아니, 칭찬이 아니라 찬양에 가까웠습니다. 밖에선 그렇게 젠틀하고 자상하고 매너 좋은 완벽남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가면이었을 줄이야. 결혼 5년 차, 제 인생 최고의 코미디 드라마는 남편의 이중생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숨겨진 얼굴을 마주한 순간부터 저의 평범했던 일상은 숨막히는 서스펜스와 배신감으로 가득 찬 미스터리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그의 만행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저를 몰아세웠고 저는 그 속에서 진정한 제 자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답을 찾아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 아닙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존엄과 삶을 되찾기 위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오더니 남편이 저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당신이 조금 더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통제와 은근한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분간 내가 용돈처럼 줄 테니 그걸로 생활해봐. 아껴야 잘 살지 와. 그 말 듣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전업주부긴 하지만 나름대로 알뜰하게 살림 꾸려왔고 딱히 사치 부린 적도 없었거든요. 매번 가계부를 꼼꼼히 작성하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적인 소비를 지향해왔습니다. 냉장고 파먹기는 기본이었고 외식은 특별한 날에만 겨우 허락되는 사치였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생활비 타령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번듯한 대기업에 다니면서 월급도 꽤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그의 연봉을 이야기하면 다들 부러워할 정도였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리 만무했습니다. 그런데 생활비를 용돈처럼 주겠다고? 그것도 매달 턱없이 부족한 금액을 주면서 생색을 내는 그의 모습은 가히 역겨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생활은 숨막히는 감시와 억압의 연속이었습니다. 매달 남편이 주는 돈은 턱없이 부족했고 저는 돈 쓸 때마다 남편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미성년자라도 되는 양. 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봐도 남편이 싫어할까봐 좋아하는 음식 대신 가장 저렴한 식재료만 골라 담았고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잡히면 나가는 게 겁이 났습니다. 친구들의 결혼 소식이나 임신 소식은 저에게 기쁨보다는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축하 선물 하나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제 처지가 한없이 비참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영수증을 가져와 보라고 검사를 하곤 했죠. 왜 이렇게 많이 써? 이건 꼭 필요한 거였어? 당신 돈 아니라고 막 쓰는 거 아니야? 하며 비아냥거리고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마치 제가 돈 쓰는 기계라도 되는 것처럼 그의 통제 아래 놓인 꼭두각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이 날 경제적으로 통제하려는구나. 단순한 짠돌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재정적 독립성을 억압하고 저를 무력하게 만드는 명백한 정서적 학대이자 교묘한 형태의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의 소나기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제 영혼마저 갉아먹힐 것 같았습니다.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존중이 가득한 따뜻한 가정을 꿈꿨지. 이렇게 비굴하고 초라한 삶을 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제적 압박은 저의 자존감을 바닥까지 끌어내렸고 저를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뜨렸습니다. 제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낼 즈음 남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어느 날 제가 친정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 인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옆에서 듣더니 아니, 장모님은 뭐 저렇게 사시는 게 없어? 맨날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것 같네. 우리 엄마는 나 결혼하고 나서 손 까딱 안 하고 사위한테 바라는 것도 없는데 장모님은 왜 맨날 뭘 해달라고 하셔?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친정 식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폄하하는 그의 발언에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고 저희 결혼에도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마치 제 부모님이 자신에게 짐이라도 되는 양 막말을 퍼붓는 겁니다. 여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은 당신 부모님이랑 달라. 평생 고생만 하셨고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셔. 제가 따지면 남편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어? 현실을 똑바로 봐. 돈 없으면 자식이라도 잘 키워서 노후 대비시켜야지. 요즘 세상에 자식한테 빌붙는 부모가 어디 있다고 라며 되레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그렇게 살갑게 굴고 친정 부모님께 효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결혼하고 나니 본색을 드러내는 이중성의 치가 떨렸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말 한마디만 실수해도 난리치면서 정작 자기 입으로는 제 친정 식구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존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짓밟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부모님을 비하하며 저희 뿌리를 흔들었고 저는 그 순간 그에게서 어떤 종류의 애정이나 존중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쯤 되니 천사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악마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저의 정신을 파괴하며 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려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서히 그의 심리적 감옥에 갇혀 질식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저지르는 만행들을 묵묵히 지켜보며 언젠가 올 기회를 숨죽여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의 외도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촉이었습니다. 주말마다 갑자기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며 출근을 한다거나 거래처 미팅이 길어져서 늦게 들어간다며 밤늦게까지 야근을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의 말은 늘 그럴듯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평소 깔끔한 것을 좋아하던 남편이 옷에 립스틱 자국을 묻혀오거나 낯선 향수 냄새를 풍기는 날도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했지만 의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 차 조수석 시트 밑에서 낯선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귀걸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흔한 디자인이 아니라 특정 명품 브랜드의 한정판 제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귀걸이에 대해 물으니 그거 거래처 직원이 흘린 건가 보다 내가 갖다 줄게 라며 능청스럽게 얼버무렸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직감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탐정이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의 숨통을 조여올 증거들을 하나하나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몇 날 며칠 밤새워가며 돌려봤습니다. 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피고 그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미행까지 감행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증거를 모으는 동안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식욕을 잃어 몸무게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극한의 상황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남편의 카톡에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대화방.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대화방을 열어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남편과 그 여자가 주고받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위 높은 대화들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 그리고 은밀한 장소에서 찍은 영상들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눈앞에서 추악한 진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저희 동네에 사는 아는 여자인 겁니다. 게다가 그 여자의 남편은 남편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였습니다. 저를 2번 죽이는 기분이었습니다. 배신감과 모멸감,
그리고 깊은 분노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이성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이 모든 치욕을 되갚아줄 완벽한 복수를 계획해야 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모든 증거들을 캡처하고 백업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가면을 벗겨낼 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치밀하게 준비한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과 상간녀를 동시에 잡을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주말에 급한 출장이 생겼다며 새벽같이 집에서 출발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저는 곧바로 남편 차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 그는 상간녀의 집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녁 무렵 남편과 상간녀는 한 고급 호텔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과 유능한 흥신소 직원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대동하고 그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잠복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남편과 상간녀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웃으며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제 심장이 복수심으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흥신소 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을 낱낱이 담기 시작했습니다. 연달아 터지는 플래시 세례에 남편과 상간녀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제 모습을 본 남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상간녀는 저를 보자마자 비명을 지르며 줄행랑을 쳤습니다. 남편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저지른 모든 만행,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어. 경제적 학대, 친정 식구 비하, 그리고 불륜까지 당신의 모든 추악한 민낯을 이제 세상에 드러낼 때야. 이제 게임 끝이야. 당신의 추악한 이중생활에 막이 내릴 시간이야. 그 한마디에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제 발을 붙잡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제발. 그의 눈에서는 가식적인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연기에 속아 넘어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지난 몇 달간 밤잠을 설쳐가며 모아둔 증거들은 완벽했습니다. 남편의 경제적 학대를 입증하는 통장 내역과 가계부, 친정 식구를 비하하는 음성 녹취록,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의 불륜 현장이 담긴 사진과 영상, 카톡 대화 내용까지 모든 증거들은 그의 만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 내내 남편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당했던 모든 서름과 고통, 그리고 정신적 고통을 재판장에서 낱낱이 쏟아냈고 판사님은 제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최종 판결은 저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까지 모두 제가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결국 회사에서 불륜 사실이 소문나 해고당하고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 받으며 쓸쓸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간녀 역시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살던 동네에서도 쫓겨나 사회적으로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녀의 불륜 행위는 그녀의 삶 전체를 망가뜨렸습니다. 제가 바랐던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의 추락은 저에게 한없이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복수할 수 있었냐고, 어떻게 그토록 냉정하게 감정을 다스리며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었냐고 저는 말합니다. 복수는 차가운 음식처럼 천천히 식혀서 먹어야 제맛이라고 뜨거울 때 먹으면 체하기 마련이지만 차갑게 식혀서 먹으면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고 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들의 추악한 행동이 저에게 준 고통만큼 그들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밤 제가 직접 만든 가장 차가운 요리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지옥 같은 시간을 이겨낸 저 자신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통제나 시선에 갇히지 않고 오직 저만의 행복을 찾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고통은 결코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하며 당신에게는 그 고통을 되갚아줄 권리가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복수는 반드시 성공할 겁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이며 당신은 마땅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을 믿으세요. 그리고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가 당신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당신의 승리를 위해